부른단 말이에요. 이거 뭐 차별주의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불렀으니까요. 그래서 아랫역 가면 충청도 그 아래에 경상도 또는 전라도 중에서도 뭐 전라남도 쪽이 더 유력한 그러한 호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경상도 쪽보다는 전라도 쪽을 좀 더 얕잡아 봐서 그 사람들을 아랫역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그러한 풍조들이 많이 없었지만 그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 북부 사람들이 이 남반부에 사는 이 사람들, 백인들, 이곳에 거주하는 모든 백인들을 통칭하는 그 아랫역 것들 하는 그러한 의미의 그 호칭이 뭐냐면 딕시스랜드라고 하는 거예요. 딕시는 프랑스 말로 뭐 계집아이 이러한 이제 그 예쁜 계집아이 그러한 뜻인데 그 뉴올리언스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서 그 프랑스 문화가 그 발달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다가 나중에 그 노래로 그 와전이 되어서 그 유행가 같은 그 노래가 그 남부군의 그 국가가 된 거예요. 1860년에. 그래서 그 노래를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요. 굉장히 경쾌하고 빠른 그 벤처를 막 풍기면서 부르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빨리 불러서. 그래서 그 노래의 제목이 딕시랜드예요. 그래서 그 딕시랜드가 남부군의 국가도 되고 그 딕시랜드가 이 남부의 모든 그 남부연합국의 그 별칭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어디에서 여기 오기 전에 어디서 이야기하다가 그 딕시 얘기를 했더니 막 백인들도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좋은 뜻으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나쁜 뜻으로 사용되지도 않는 그것이 이제 딕시랜드란 말이에요. 딕시스. 남부에 있는 백인들은 다 딕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한국의 뭐 강원도를 이제 그 비유를 하면 감자바위, 서울 뭐 깍두기, 전라도 뭐 개똥새, 경상도 문둥이 같은 그러한 뜻인데 남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칭해서 딕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요 정도에 있어요. 여기 이제 에팔라치아 산맥이 여기에서 3,500km가 이 북부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조지아 우에서부터요. 그래서 요 조지아 그 위에 그 스모키 마운틴 국립공원 그 일대에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별명이 이건 누구한테 써먹으면 안 돼요. 아주 싫어해요. 힐빌리라고 하는 거예요. 힐은 언덕, 산 그러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팔라치안 산맥 그 산골짜기에 사는 빌리 그 한국으로 말하면 영식이 철수 뭐 그러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사는 그 빌리 그 동네 아이 그러한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호칭이 주로 남부에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렇지만 이 힐빌리라고 하는 것은 이 서부에 있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한테도 힐빌리라고 하면은 아주 화를 내는 그러한 그 별명이란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에게 서울 사람이나 뭐 부산 사람이나 그 도시 사람한테도 야 촌놈 그러면 싫어하잖아요. 그러한 뜻으로 쓰인단 말이에요. 그 힐빌리라는 말이. 그렇지만 남부 전체에서 사용되는 그 호칭은 딕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누구한테 이렇게 함부로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영어 소통이 원활하고 이것저것 이야기하면서 하다가 딕시 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사람 보고 야 개똥새, 야 문댕이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기분 나빠서 뭐 진짜 어떻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러한 건 조심하시기 바라고 하여튼 이 딕시의 그 패전이 1865년에 일어나고 여기 써놨네요. 1866년에 노예 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폐쇄가 됐어요. 더 이상 모든 수입이 금지되고 밀매하는 그 해적선들은 그 영국 함대와 미국의 함대들이 대서양을 돌아다니면서 납포를 해서 그 노예들 그 남미로 밀매되는 그 노예들은 다 아프리카로 돌려보낸 그러한 이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에 간 노예들이 중미와 브라질
그 페루, 뭐 콜롬비아 그러한 곳에 쿠바와 도미니카, 푸에르토리코에 유입된 모든 흑인의 숫자는 노예의 숫자는 1514년부터 1866년까지 약 350년 동안 1000만 명 정도가 그 중남미로 유입이 됐고, 미국에는 이 북부 지방을 시작으로 해서 이 남부의 찰스턴 그리고 뉴올리언스 지역으로 1807년 이전에 유입된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의 숫자는 약 50만 명이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모든 노예들은 스페인과 포르투갈 그 식민 정복자들, 식민 정부에 의해서 전부 그 중남미로 내려간 거예요. 여기 잠깐 돌려볼까요? 이렇게 요것으로 이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기 위해서요. 이렇게 하겠어요. 여기가 그 미국 북부 지방인데 1811년에 노예 제도가 미국에서는 이제 끝이 났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계속 이 브라질 쪽으로 특히 흑인들이 많이 갔어요. 이 아프리카 이 지역에서. 다시 한번 그 부연 설명을 드리면, 백인들이 총을 들고 밀림을 헤쳐 다니면서 흑인을 사냥한 것이 아니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흑인들끼리 전투를 벌여서 노예로 삼은 그 흑인들을 처음에 포르투갈 상인들, 스페인 상인들이 사와서 유럽으로 가고 이 쿠바와 도미니카 쪽으로 계속 유입을 시킨 것인데, 나중에 노예가 이제 귀해지니까 백인들이 뒤늦게 거의 노예 그 판매하는 그 마지막 시점에 백인들도 들어가서 노예를 잡아들인 것이지, 원래는 흑인이 흑인을 잡아서 팔게 된 그러한 것이 1800년대 중반까지도 계속 그렇게 성행을 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0만 명에 이르는 노예들은 아프리카에서 쿠바와 도미니카, 푸에르토리코, 멕시코, 니카라가, 혼두라스, 그리고 콜롬비아, 페루, 이러한 지역, 베네수엘라, 그 가이아나, 이러한 모든 지역으로 유입이 된 거고, 여기는 이제 스페인 정복자들에 의해서 온 것이고, 포르투갈 요 노란 부분은 포르투갈 식민지였기 때문에 여기 또 가깝잖아요. 그래서 포르투갈에서 대규모 흑인들을 여기에 노예들을 유입을 시킨 그 숫자가 미국을 제외한 이 아래쪽으로 도래한 흑인의 노예의 숫자가 1000만 명, 미국에 온 모든 노예의 숫자는 50만 명,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한국의 그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미국을 까야 인기가 있고 돈이 생기고 이슈가 되는 그러한 것을 노린 그 역사 선생들이나 그 대학 강단에 서서 그 역사를 설명하는, 강의하는 그러한 교수라는 그 세계사의 작자들이 이 노예 이야기만 나오면 이런 곳의 노예는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1000만 명이나 유입을 해서, 이 브라질은 거의 모든 국민들이 다 검은색이잖아요. 이 도시 위주로 사는 사람들은 백인들도 많지만, 그 사람들은 옛날에 그 식민 정복자 그 부르조아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도회지 위주로 살고, 그 외에 거의 모든 90%가 훨씬 넘는,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정확한 그 퍼센테이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흑인들이에요. 그래서 브라질의 모든 축구 선수들은 다 흑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흑인들은 프롤레타리아 계급층이에요. 임금을 받든지 임금을 받지 못한 노예로 산 그러한 천민에 가까운 그러한 사람들이고, 부르주아는 백인 세력들이었었고, 이쪽의 스페인 정복지도 똑같았었던 것이죠. 그래서 1000만 명의 유입이 된 이것을 한국의 역사학자라는 놈들은 이거는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많은 노예들이 중미와 남미로 유입이 된 1000만 명에 대해서 그 강의한 교수놈들을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역사 교수예요, 그것들도요.
꼭 미국만 알아요. 그래서 미국만 까뒤집어대는 그러한 놈들. 그래서 그러한 것들 때문에 역사는 공평하게 미국의 노예 제도의 역사도 잘못된 것이지만 남미는 더욱 잘못된 것이고, 미국은 나중에 그 산업혁명의 여파로 해서 그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노예제도를 서서히 철폐해 나가서 미국에 들어온 모든 노예 숫자는 50만 명의 이 노예들이 그 번식을 해가면서 남북전쟁 당시에 1861년서부터 1865년까지 남북전쟁이 끝난 이 시기에 미국에 거주하고 있던 모든 흑인 노예들의 숫자는 약 350만 명 정도 된다 하는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 여기에는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 지금 있었겠어요. 남부에 있는 그 흑인들, 그리고 인디오들과 그 뒤섞인 그러한 혼혈 종족들은 그 노예가 팔려온 그 시기에 번식한 사람들이에요. 전부 그 브라질의 인구만 해도 1억 명이 넘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왜 한국의 그 강단에 서서 그 강의하는 그 교수놈들이 말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는 공평하게